자, 01번의 그 5절에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 자, 우리 건축 제한은 건축물의 종류 제한이라고 그래서 자, 용도 지역이 21종류가 있죠? 예, 그러면 각 용도 지역별로 표가 있어요. 표. 어떤 건물만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어떤 건물은 건축하면 안 된다는 표가 있기 때문에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 그 71조 별표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네, 동그라미입니다. 네. 그다음에 2번.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서 조례가 정하면 공동주택 중 다세대 건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자, 건축할 수? 예, 이게 그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이 공동주택은 일체 건축 금지입니다. 그 별표를 찾아보면 일체 건축 금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농어가 주택 이렇게 조건이 맞아야지만 할 수 있고 공동주택은 뭐 다세대든 연립이든 아파트든 건축 불가. 자, 자연환경보존지역에 자연공원이라는 명칭을 정하면 그럼 별표대로 하지 않고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X. 자, 거기 법 이름이 틀렸습니다. 공원보호법이 아니라 자연공원법 이렇게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준주거지역, 근상,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 기준이 모두 동일하다. 자, 모두 동일합니까? 네, 그렇죠. 그 70%로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대통령령에 규정된 준주거지역. 자,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기준은 200% 이상 500% 이하 이렇게 되겠죠. 500% 이하. 자, 용적률은 그 이상이란 말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 이하 부분만 냅니다. 이하 부분만 그게 이제 100, 150, 200, 250, 300, 500이 돼야 되는 거니까 500% 이하 이렇게. 자, 6번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 기능을 증진시킨다. 자, 우리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이런 명칭들인데 걔네들이 용도지역을 강화하는 목적도 있었고 완화하는 것도 있었어요. 추락지구 같은 거라든가 개발진흥지구는 완화하는데 문제는 용도지구는 서로 중복하여 정할 수 있다죠. 없다가 아닙니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한 필지 토지 위에 용도지구 명칭을 2개, 이렇게 3개 씌울 수 있습니다. 경관지구 씌우고 또 그 필지 위에다가 고도지구를 또 씌울 수 있어요. 이렇게 중복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용도지역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은 한 필지 토지 위에 하나씩만 정해야 되는 거고요. 7번 특정 용도 제한, 보존, 추락지구는 현행 국토계획 법령에 있는 용도지구에 해당한다. 자, 우리 용도지구의 명칭은 10종류 있죠? 거기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들어가고 보존지구도 들어가고 추락지구도 들어가죠. 예. 근데 추락지구 대신 위락지구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위락지구라고 이런 거는 표현은 그 현행 법의 명칭이 아니니까 위락지구라든가 아니면 문화지구라는 거 이런 거라든가 아니 무슨 뭐 그 개발 진흥지구가 맞는데 이걸 개발 촉진지구라고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거 들어가면 현행 뭐 법령상 명칭들이 아니니까 뭐 위락지구, 문화지구, 개발 촉진지구, 무슨 뭐 리모델링지구 이런 애들은 현행 그 10종류 용도지구 명칭이 아님 이렇게 해서 그 7번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8번 추락지구는 주거와 집단 추락지구로 세분하는 게 아니라 추락지구는 자집이죠. 자집. 추락지구에다가 새로 집을 졌으니까 그 집에 가서 자라고 자집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세분 명칭이. 자연 추락지구와 집단 추락지구로 세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8번 X. 자, 9번도 X입니다. 경관, 미관, 개발진흥지구는 조례로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경미, 개가 아니라 경미, 특이에요. 특. 이런 거 풀 때 경미, 특이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조례 세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용도지구를 신설할 때는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에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는 신설할 수 없다. 자, 용도지구를 신설할 때는 지역이나 구역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는 신설할 수 없습니까? 네, 그렇죠. 이건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그 10종류 용도지구 명칭 이외에 신설할 때는 완화하는 지구 신설할 수 없고 강화만 하셔야 돼요. 자, 지구를 신설할 때 규칙이 있었어요. 지구 명칭을 신설할 때는 기존의 행위 제한, 용도 지역 쪽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지구만 신설해야지 완화하는 지구는 신설할 수 없습니다. 자, 11번. 자, 개발 제한 구역은 국토부 장관님 또는 시도의사가 결정하는 데가 아니라 개발 제한 구역은 규제를 아주 많이 하는 겁니다. 규제를 아주 세게 하기 때문에 개발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런 거는 국토부 장관만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시도의사가 이렇게 불필요하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라든가 뭐 변경, 해제 이런 것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국토부 장관님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도의사는 지우셔야 됩니다. 자, 국방부 장관님이 요청을 하면 보안상으로, 자, 우리 보안상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정하는 겁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을 하는 겁니까? 개발제한구역 하시는 거죠. 시가와 조정구역에는 무질서한 시가 방지라는 목적이 있지. 국방부 장관 요청, 국가보안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그래서 군부대 근처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정할 때 기간을 정하죠.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면서 기간을 정한다. 맞죠? 유보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 자, 시가와 유보기간은 15년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런 표현 같은 다 표현입니다. 15년 할 수 있죠. 그 사이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올해 이제 새로 생긴 겁니다. 1월 달부터.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의사나 대도시가 결정합니까? 자, 이것도 국토부 장관님이 결정한다. 이거는 왜냐하면 규제를 아주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은 아주 규제를 세게 하는 거니까 이것도 장관님이 하셔야 되고,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같은 경우는 시도의사나 대도시의 시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뀝니다. 2018년부터는 바뀌어요. 근데 그 바뀌는 건 2018년이니까 그때 가서 바꿔야 되고, 이게 아직까지는 국토부 장관님이 결정한다고 법에 발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시적 조항으로 2017년 말까지는 국토부 장관이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시도의사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왜 얘기하고 있을까, 그죠? 그거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2018년 공부할 때는 바꿔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법 개정안이 나올 때 그렇게 나왔는데, 가끔 이게 그런 거를 어디서 보고 오셔가지고 이게 시도의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근데 그거는 2018년부터 바뀌는 거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규제를 아주 완화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 규제를 완화해서 굉장히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시도의사가 하지 말고 국토부 장관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도의사님이 하면요, 시도의사는 선거할 때 그런 거 막 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무책임하게. 이걸 막 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거로 당선되는 그런 시도의사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바뀔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국토부 장관. 자, 15번.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아무것도 지정이 안 돼 있는 땅이 있다. 그럼 건축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적 규제를 대신 적용해서 건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뭐 건폐율이나 용적률로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X제가 되는 거죠. 자, 16번. 공공공지나 열 공급설비 시장 공공청사, 얘네들은 중요한 기반설이 아니라 경미한 기반설. 거기 보면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이런 게 그 사설 골프장은 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경제적 부담 없이 설치하는 그런 공공시설 이런 건데, 어쨌든 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그 체육시설은 앞에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게 꼭 붙으셔야 돼요.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만 기반시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중요한 기반시설이에요, 경미한 거예요? 경미한 거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반면 우리가 중요한 기반시설. 자, 우리 중요한 기반시설은 도로라든가 뭐 철도 같은 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또 우리 이제 쉴 수 있는 공원이나 녹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비행기가 뜨는 공항, 배가 출발하는 항만 같은 거 이런 거. 그다음에 학교,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학교 그다음에 그 공동구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거는 지금 그 경미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무슨 기반시설이에요? 중요한 기반시설. 그러면 자, 이런 거 설치할 때는, 이런 중요한 기반시설을 땅에다 이렇게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하셔야 돼요. 여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치를 결정하고, 오늘 또 할 건데 위치 같은 것도 결정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규모 이런 걸 다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행정청이 어느 위치에다가 설치해라, 규모는 어떤 식으로 해라 이렇게 정해주는 거라고. 위치, 규모를. 그러면 그 결정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공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중요한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관청이 안 했는데 자기 막 맘대로 설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건 2년 이하의 2억 2천만 원 벌금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 경미한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중요한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설치를 해야 된다. 위반하면 2년 2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년 2천만 원이면 실제 그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진짜 이런 학교 같은 거를 제가
설치를 했는데 도시관리 결정도 없이 막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실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는 겁니다. 형사 재판을. 그래서 제가 재판장에서 판사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제가 잘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목소리 높이면 난 잘한 거 못한 거 없다 이렇게. 판사님이 이거 괘씸하더라도 6개월을 실형을 한 거예요. 처음인데 초범인데도 6개월 실형. 그러면 교도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들어갈 때 선배들한테 얘기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왜 들어왔냐고 너는. 그럼 나는 중요한 기반서를 도시관리계 결정 없이 설치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 저기 벽 보고 서 있으라고. 너 이제 우리는 절도로 들어왔는데 니들은 넌 좀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너는 저 벽 보고 서 있으라고 해가지고 이게 처벌되는 겁니다. 이게 이거 그러니까 중요한 기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 들어오시면은 대부분 뭐 절도, 사기 이런 거 들어왔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들어왔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보시면 이 공동구, 그러니까 16번은 지금 동그라미고요. 17번은 공동구가 설치가 됐다. 공동구가 지하에 들어가는 큰 관인데 그 안에는 전선, 통신 이런 것들은 수용을 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죠. 그 수도관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요, 하여야 한다요. 하여야 한다. 원래 이제 전선, 통신, 수도, 중수도관, 열수송관, 쓰레기수송관 세 개 더 적으세요. 전선, 통신, 수도관 위에다가 중수도관, 그다음에 열수송관, 그다음에 쓰레기수송관이죠.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은 공동구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는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인데, 그렇죠? 가스관은 이 폭발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고. 공동구에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수용을 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하수도관은 좀 더러운 물이 지나가. 그런 거는 이제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임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의무입니까? 임의입니까? 의무. 근데 반면에 이제 가스관하고 얘는 하수도관 이런 게 나오면 공동구에 수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18번.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특광시 군수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실로부터, 자, 이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실로부터 2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실시계획이 아니에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 안에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18번은 오늘 또 배운 거랑 또 연관되니까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9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 장관님이나 시도의사나 시상공사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할 수 있다. 자, 그렇죠? 비행정청 시행자가 시설 사업을 할 때는 그 행정청인 장관이나 시도나 시상공사로부터 시행자의 지정을 받으면 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나 공원 만드는 사업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인데 그 사업은 행정청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비행정청. 근데 비행정청이 되기 위한 절차는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돼요. 지정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밑에 20번은 X인데 그 7일 전 통지죠. 비행정청도 뭐 행정청도 마찬가지인데 타인 토지의 출입. 자, 지금 비행정청 시행자가 타인 토지 출입할 때는 출입허가라는 걸 받고 그 특광시 군수한테 출입하기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X로 보시고